미미의 죽음에 대한 단상. 얼마 전까지 그렇게 먹성을 부리던 미미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저귀를 차고 있다. 똥오줌을 받아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물통에 턱을 괴고 있다가 제 턱을 가누기도 힘든지 물그릇을 엎지르고 피할 줄도 모르고 물에 흠씬 젖기도 한다. 그러다 10년 이상 키우며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소리를 이따금 가느다랗게 낸다. 마치 죽음을 알리는 듯한 그 소리가 나는 두렵다. 미미를 우리 집에 데려온 것은 아내였다. 뒷발 왼쪽 발목이 성하지 않아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아기 고양이가 동네 아이들에게 시달리는 것을 새벽 운동 나갔다 품어안고 온 것이다. 아내는 그 아기 고양이를 정성 들여 치료하고 손길 주어 발이 하나 불편한 것엔 그리 큰 문제 없이 내 동물 가족이 되어 지금껏 함께 살고 있다. 불과 한 열흘 전만 해도 먹어도 배가 고픈지 그 불편한 다리로 미미는 식탁과 부뚜막에 올라가 밤늦은 시간에 뒤적질하다 그릇을 깨기도 했다. 먹을 시간이 되면 생체 리듬으로 정확히 알고 미미는 떼를 쓴다. 밥을 주면 마치 더 빨리 달라는 듯이 고음으로 소리를 지르곤 하는데 그것이 아내와 나 우리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 또한 미미가 미움을 받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4년 전 아들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주머니에 넣어온 새끼 고양이 때문이기도 한데 이 녀석 이름이 까비니로 수컷이고 지금은 미미보다 몸집이 2배 정도 크다. 까비니 녀석은 부침성이 좋고 야생 고양이의 특성이 거의 사라진 집고양이로 새끼 때부터 키워서 그런지 마치 사람같이 행동한다. 밥 달라고 떼쓰지 않으면서 실속은 미미보다 훨씬 잘 챙기는 놈인데 이 녀석이 우리 집에 오고 난 후부터 미미는 제 사람 엄마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 까비니가 동물 가족이 되기 전에는 미미가 우리 집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그 중에서도 미미를 제일 예쁘게 여기고 사람 자식 이상으로 사랑을 쏟은 것은 아내로 잘 때도 베개를 나란히 베고 잘 정도였다. 미미에게 향한 그 정성과 사랑의 손길은 애교 있고 부침성 있고 장난 잘 치고 눈치 잘 보는 까비니에게 쏠렸다. 까비니에게 가족의 사랑이 더 쏟아진 후 미미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졌다. 경쟁적으로 먹을 것을 더 챙기려는 듯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 보니 같이 밥을 주어도 먹는 속도가 까비니보다 훨씬 빨라 먹으면 바로 토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나와 아내는 정신노동이 심하여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화가 되어 토할 때면 미미에게 엄포에 매질을 하기도 했다. 미미가 까비니보다 생선 먹는 솜씨가 월등 뛰어난데 가족 모두 좋아하여 식탁에 생선이 자주 오르는 편이다. 생선 먹는 날 아내는 까비니와 미미를 항상 챙긴다. 적당한 크기의 생선을 잘라 입에 물고 허리를 굽히면 까비니 놈은 일자형으로 몸을 고추 세워 앞발을 식탁에 올리고 제 사람 엄마 입술에 닿지 않게 생선을 쏙쏙 받아먹는 반면 몸이 불편한 미미는 땅딸막한 몸으로 아내를 쳐다보며 애교를 부린다는 것이 날카로운 고음으로 떼를 쓰는 버릇이 더 심화하였다. 고등어뼈는 딱딱한데 미미에게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나와 가족이 먹고 남긴 살이 좀 붙은 고등어뼈를 신문지를 깔고 프라이팬째 죽어 먹는 걸 보면 탄복이 절로 난다. 그 딱딱한 뼈를 오독오독 씹어먹고 나중에는 프라이팬을 까끌까끌한 혀로 쇠수세미 긁는 소리를 내며 내가 설거지한 것보다 더 깨끗하게 닦아놓는다. 까비니 녀석도 생선 맛을 알지만 미미에 비하면 먹는 실력이 어림없어 깨끗이 먹지 않고 굵은 뼈와 찌꺼기를 항상 남긴다. 가족 중 미미가 만만한 것은 아들놈으로 학교에서 돌아와 냉장고를 여는 소리가 나면 자다가도 어디서 기어나와 아들아이를 졸졸 따라다니며 먹을 걸 달라고 떼를 쓴다. 이럴 때 아들아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반울상이 된 목소리로 너 죽을래? 해보지만 미미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더 세게 나가 결국은 우유나 아이스크림 등 뭔가 얻어먹는다. 그런 미미가 많이 아프다.
아파도 아프다고 엄살하지 않고 혼자 견디는 걸 보며 고양이에 비해 사람은 엄살이 많고 의술에 너무 의존한다는 생각도 든다. 오늘 평소보다 늦게 저녁 먹을 때 식탁 옆에 쓰러져 있던 미미가 또 이상한 소리를 내자 딸아이가 엄마에게 얼른 데려갔다. 뒤따라가서 턱을 들어올리고 미미의 눈을 보는 순간 일시적을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나는 급하게 한마디 하고 말았다. 미미 오늘 밤 넘기지 못해. 나의 방정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자신이 없다. 걱정으로 저녁밥도 먹지 않은 아내가 급기야 미미를 안고 현관을 나서고 딸아이가 따라 나섰다. 동물도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 엄연히 가족 구성원이다. 10여 년 전 미미가 내 집에 오기 전에는 나는 고양이에 대해 지금보다 잘 알지 못하여 막역하게 남에게 듣거나 눈 넘어 본 글이 전부였다. 그 후 고양이와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놀란 것이 참 많다. 나와 결혼하기 전부터 고양이를 키운 경험이 풍부한 아내는 미미와 까비니의 오줌 가리기 훈련을 아주 잘 시켰다. 집에 데려온 후 맨 처음 눕는 오줌과 똥을 화장실 하수구 구멍 뚜껑에 갖다 두자 지금껏 단 한 번도 엉뚱한 곳에 똥, 오줌을 눈 적이 없다. 이사 다닐 때도 아내는 미미의 똥오줌을 신문에 사서 가져다니며 훈련을 하였고 심지어 여름 한철 피서지에 다닐 때도 그런 방법으로 일주일 이상 데리고 다니며 숙박업소 화장실에 누이게 하였다. 동물이건 꽃이건 나무건 그 어떤 것도 집안에서 키우는 걸 나는 싫어하는 편이다. 꽃이 보고 싶으면 있는 곳으로 가면 되고 나무와 새와 물고기 동물도 그렇다. 사람이 사는 환경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와 식물을 옮겨 늘 가까이 두고 보는 것에 대한 내 생각은 남들과 다르다. 내 동물 가족 미미가 먼저 죽고 오랜 시간이 흘러 까비니도 우리와 영영 헤어지면 그 후엔 절대 동물 키우지 말자고 아내와 며칠 전에 약속했었다. 사람이 거두지 않아 먹을 것 없어 거리에 돌아다니는 야생 고양이를 부림시술하여 지금껏 미미와 까비니를 키우는 것도 때론 마음에 걸린다. 나르다시피 하는 민첩한 동물을 내 좁은 집에 가두어 고양이의 본성을 해쳤다는 생각과 야생 고양이 정확한 사살법까지 인터넷 문서로 돌아다니는 험악한 세상에 내보낸들 차에 치이거나 쓰레기 봉투 뒤지며 맘 놓고 살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교차하기도 한다. 다리 다친 새끼 고양이가 내 집에 와 미미란 이름을 가질 즈음에 누렁이라는 순한 암고양이 한 마리가 더 있었다. 그 당시 나는 고양이를 무조건 싫어하던 때여서 누렁이가 내 머리 위를 휙휙 날아다니는 것에 대한 일종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 어느 날은 심하게 때려 누렁이가 거의 죽일 뻔한 적이 있었다. 성한 몸으로 돌아온 누렁이를 나는 종이 박스에 넣어 남한산으로 데려가 놓아주었다. 그때 같이 가서 울던 아들아이와 딸아이는 지금도 나를 원망한다. 미미도 몸이 상했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10여 년 함께 살면서 나름대로 고양이에 대해 조금은 알 것 같다. 고양이는 완벽한 동물이며 또한 고독한 동물이다. 사람이 고양이 형이라면 나는 그런 사람을 절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뒷다리 하나를 질질 끌면서도 고양이의 모든 것을 보여준 내 동물가족 미미, 지금이건 아니건 암고양이의 죽음을 숙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며 결코 나는 울지 않을 것이다. 생명 있는 모든 것 언젠가는 죽는다. 2004년 7월 17일 오후 11시 30분 마천동에서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